무의식에 숨겨진 자부심.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서양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부심 넘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높은 지위를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개념 조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동적 무의식적인 연합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연합이 학습이나 서구화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를 거쳐서 우리 종 전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만으로는 충분치는 않다. 어쨌거나 자부심 표현이 인류 보편의 현상이라면 어떤 집단 내에서 자부심과 지위가 연합된 그들 특유의 신호가 발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어느 집단을 연구한다면 이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의 개념 조합에 대한 미국인들이 보인 것과 비슷한 반응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자부심과 높은 지위 간의 무의식적인 연합이 실제로 보편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이 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그런 사이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의 연합을 학습하지 못했을 테니 연합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본성임에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사회 집단을 피지의 작은 섬 야사와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총 길이가 24km밖에 되지 않는 야사와 섬은 6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마을은 100 내지 350명이 소규모 농사와 고기잡이, 채집 활동으로 살아간다. 이 섬에는 공공시설이 없으며 전기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없다. 우체국도 없다.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는 배를 타고 하루를 가야 도착한다. 요약하자면 야사와 사람들에게 서구의 상품이나 언론을 접할 현실적 수단이 없으며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서구 문화권 특유의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연합을 학습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지 문화의 특성상 야사와 섬 주민들에게 그들 고유의 자부심 지위 연합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다. 피지에서는 모든 인간 관계가 극도로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의해 지배된다. 혈통으로 수습되는 주장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진다. 형제 자매조차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연장자일수록 지위가 높으며 모든 권위가 첫째에게 주어지고 동생들은 그를 존경으로 대한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서열을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사회적 행동 규범과 그에 따른 제약이 존재한다. 피지 사이에서 서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관계는 거의 없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서열의 차이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칙에 의해 형성된다. 끼니 때나 마을 주민 모임, 의례 등의 행사 때 주민들이 자리에 앉고 발언하고 먹고 마시는 방식까지 서열을 기반으로 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지위 선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도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자랑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나 높은 지위를 누려 마땅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흥미롭게도 지위가 높은 개인들에게도 동일한 규범이 적용된다. 높은 지위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아랫사람들에게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주 웃고 사람들과 무람없이 어울리면서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는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이는 피지 사이에서 지위가 높은 구성원들이 자주 취하는 행동이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라는 뜻이다. 야사와 섬 주민들의 독특한 관습이 가져온 결과로 이들은 높은 지위를 뜻하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일 필요가 없다. 이는 서열이 전적으로 세습적인 위계 제도로 결정되며 자신의 지위가 더 높다는 신호가 될 만한 어떤 행동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야사와 주민들에게 높은 지위와 연관되는 그들 특유의 자부심 표현이 발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야사와 섬의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 표현을 높은 지위와 연합해 인식한다면 이는 곧 진화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들의 문화적 특성상 자부심 표현이 발달하지 못했고 연합을 서구 문화로부터 학습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남은 결론은 연합이 우리 뇌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야사와 섬 주민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과 지위 신호를 볼 때 이 섬은 자부심 지위 신호 연합의 보편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위와 자부심에 대한 암묵적 연합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야사와 주민들은 노골적인 지위 과시를 금기시하는 문화적 규범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 차원에서 자부심 표현을 높은 지위를 시사하는 행동으로 여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 우리는 자부심에 대한 야사와 주민들의 명시적 판단과 암묵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명시적 차원에서 그들은 자부심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규정하는 대로 즉 높은 지위와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자부심을 높은 지위 신호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했다면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연합에 저항하게 만드는 문화적 규범이 존재할지라도 그 오래된 자동 반응의 잔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브리치가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가지 감정 표현과 지위의 함축 관계에 대한 야사와 주민들의 명시적 사고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자부심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위와 연관된 감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치심보다는 높았지만 그뿐이었다. 야사와 주민들에게 자부심 표현은 다른 중립적 표현보다 더 높은 지위 신호는 아니었으며 중립적 표현과 자부심 표현 모두 일반적으로 지위와 무관하게 인지되었다. 하지만 기쁨 표현은 높은 지위를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기쁨을 가장 높은 지위의 구성원들이 자주 보이는 표현으로 여기는 듯했다. 이 결과는 우리가 피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향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평판이 명시적으로 따라붙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은 지위 높은 사람이 해야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사람은 남들을 친근하게 대하며 자신의 지위를 뽐내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기미를 내비치지는 않는다. 문제는 피험자들의 이러한 명시적 사고가 더 암묵적이며 자동적으로 나오는 판단과 일치하느냐이다. 야사와 주민들이 암묵적 반응이 명시적 사고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자부심 표현 메시지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 문화권에서는 자부심이 기쁨보다 더 강력한 지위 신호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암묵적 지위연합과 명시적 지위연합에 차이가 난다면 자부심 표현이 높은 지위와 관련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가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비록 무의식적 차원에서만 그렇다 해도 말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IAT를 수행했는데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야사와 사민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의 암묵적 연합을 이들이 명시적 사고와 대조했더니 두 연합 사이에 눈에 띄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야사와 주민들은 수치심 표현과 높은 지위 조합에서 보다는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조합에서 더 강한 자동연합을 보였다. 이는 명시적 사고의 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중립적 표현과 높은 지위 조합보다는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조합에서 더 강한 자동연합을 보였다. 명시적 사고를 조사할 때와 다른 결과였다. 이는 야사와 주민들이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 조합에 강한 연합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이 연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시적 판단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의 감정인 기쁨 표현과 자부심 표현을 비교했을 때 동점을 기록했다. 암묵적 차원에서 두 감정 표현 모두 높은 지위와 강한 연합을 보였으며 그 정도 또한
동등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부심 높은 지위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다. 적어도 야사와 성에서 분명히 아니었다. 기쁨 표현 역시 꽤 명확하게 지위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부심 표현이 지위 신호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사와 주민들이 명시적으로는 기쁨 표현을 자부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의 신호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연합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게는 자부심에 대한 암묵적 표상과 명시적 표상의 차이 즉 브리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명시적으로는 자부심을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감정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기쁨보다 낮은 지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자부심을 중립적 감정 표현보다 더 높은 지위로 나아가 이 문화권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받아들여지는 감정인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지위로 받아들였다. 야사와 주민들의 암묵적 자부심 표상과 명시적 자부심 표상 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이섬 주민들이 자부심과 높은 지위 간의 무의식적 연합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설령 이 연합이 너무나 잘 학습된 나머지 자동 반응 즉 무의식적 반응에 내장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이 명시적 표상에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부심 표현은 보편적인 지위 신호로 진화되어 지역과 학습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표현을 높은 지위로 인지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 결과 피지 주민들이 지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 지식이 문화적 관습과 사회 규범으로 인해 명시적 차원에서 억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이 연구는 존 캐리가 있던 워싱턴 DC의 옛 우체국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행되었지만 그가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왜 자부심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캐리가 중대한 승리를 거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보인 표현은 대중에게 자신의 성공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켜보는 일에 무의식 속에 자동적으로 어떤 연합 반응을 유발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더라도 반응은 일어났을 것이다. 피지 주민들조차 암묵적으로는 자부심 표현을 높은 지위로 인지했으나 직전까지 캐리의 경쟁자였던 존 에드워즈를 지지한 민주당원들도 같은 반응이 아니었을까. 같은 민주당원이라 해도 존 캐리를 놀라운 참전 기록을 보유한 경륜 있는 상원 의원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윈드서핑이나 다니는 돈 많은 진보주의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캐리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자동적으로 높은 지위를 연상했을까?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은 이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 모든 연구에서 자부심 표현을 접한 사람들의 자동적으로 보인 무의식적 반응은 여타의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찰되는 것이었다. 다른 고려할 사항이 없다면 감정 표현은 강력한 지각 활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캐리를 지켜본 관중은 제각각 방대한 정보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다른 정보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부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부심이 모든 것을 돕는다. 앞서 우리는 메카로 가상의 여행을 떠난 바 있다. 당신은 이 흥미로운 여행 도중에 한 사우디 족장과 마주쳤다. 이번에 그는 혼자가 아니라 충직한 하인과 함께 있었다.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족장은 빈손으로 앞장서서 걷고 있고 하인은 몇 걸음 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아둥바둥 따라가고 있다. 이 장면에 몇 가지 세부 요소를 넣어보자. 두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족장이 아닌 하인이 고전적인 자부심 표정과 몸짓을 보이고 있다. 하인은 짐을 들고서는 가슴을 쫙 펴고 고개를 살짝 쳐들고 있다. 그런데 웬걸 족장의 몸짓도 당혹스럽다.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 자세히 봤더니 족장은 흐트러진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느으로 봐도 족장이 보이는 행동은 수치심 표현이다. 억지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세계 최고위직 지도자들조차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며 하찮은 하인들일지라도 때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지위며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의 표정과 몸짓만 가지고 역시自動적 판단을 내리게 될까?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면 지위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보편적 경향이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의 모든 정보를 무효화시킬까? 놀랍게도 그렇다.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무효화된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동의들과 다시 IAT를 수행했다.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위 단어와 자부심 표현 조합에 대한 피험자 개개인의 암묵적 연합을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학생들에게 자부심 표현을 보이는 사람의 지위가 낮다고 미리 알려준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대학 축구팀에서 함께 뛰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둘 중 마크는 동료 선수들에게 존경받는 MVP 수상자이자 주장이다. 한편 스티브는 실력이 부족한 탓에 실전에 투입될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해서 경기 중에 잔심부름꾼으로 보내는 날이 더 많다. 팀 내 위계상으로 당연히 마크의 지위가 스티브보다 높다. 피험자들이 헷갈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주장과 음료 공급원이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히고 사진을 촬영했다. 사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두 형제에 대한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외모 때문이 아닌 실험 조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피험자들의 과제는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높은 지위의 단어 또는 낮은 지위의 단어와 재빨리 짝을 짓는 것이었다. 사진에서 형제가 중립적인 표현을 보인 경우 피험자들은 주장 높은 지위 음료 공급원 낮은 지위 연결의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했다. 대다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피험자들은 주장과 높은 지위, 음료 공급원과 낮은 지위의 암묵적 연합을 보였으며 이러한 연합으로부터 쌍둥이 형제에 대한自動적인 지각 반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형제가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서열과 불일치하는 표현을 보인 경우는 어떨까? 즉 주장이 수치심을 보이고 음료 공급원이 자부심을 보이는 경우에 피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자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음료 공급원 높은 지위, 주장 낮은 지위에 훨씬 빠르게 반응했다. 쌍둥이 형제의 수치심과 자부심 표현이 축구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말해주는 지위 관련 정보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자부심 표현이 그 사람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호임을 시사한다. 자부심의 음료 공급원이라는 하찮은 지위를 덮어버리고 수치심은 주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덮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그 자부심 표현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지위 신호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실험에서 자부심 표정이 음료 공급원 티셔츠를 압도한 이유는 단지 이 티셔츠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쌍둥이 형제가 축구팀 내에서 반대되는 역할과 지위를 맡고 있을지라도 팀을 벗어난 대다수 일상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음료 공급원 스티브가 일부 영역에서는 주장인 마크보다 높은 지위를 누릴지도 모를 일이다. 가령 체스팀에서 반대로 스티브가 주장이고 마크가 커피 심부름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실험의 피험자들은 대학생 사이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 맥락과 다층적 위계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고려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지위와 관련된 배경 정보를 훨씬 더 강력하게 설정함으로써 한 가지 서열 관계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실험을 설계했다. 이번에 쌍둥이는 축구팀 동료가 아니다. 쌍둥이 형은 금융 관련 학위를 받은 성공적인 사업가다. 동생은 슬프게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노숙자로 살아간다. 사업가와 노숙자라는 이 쌍둥이 형제의 지위 격차는 현대 북아메리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위 및 계층 격차일 것이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대다수의 사람보다 못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야라고 느낄 만큼 낮은 지위로 여긴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노숙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네 부위가 활동을 멈춘다고 한다.
이 쌍둥이 형제의 사진을 본 뒤에 피험자들은 IT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두 형제 모두 중립적 표현을 보이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피험자들은 사업가 높은 지위, 노숙자 낮은 지위 단어를 연결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했다. 이 경우 간의 속도 차는 엄청났다. 주장과 음료 공급은 실험에서 보인 차이와 비교할 때 약 3.5배 더 벌어졌다. 다음으로 사업가 형이 수치심을 표현하고 노숙자 동생이 자부심을 표현하는 경우는 어떨까? 많은 미국인들이 사업가와 노숙자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고정관념을 고려하면 피험자들은 여전히 사업가 형은 높은 지위, 노숙자 형은 낮은 지위로 바라볼 것이다. 실제로 이 쌍둥이 형제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상반되는 표현을 보였을 때도 피험자들은 사업가 높은 지위, 노숙자 낮은 지위 연합에 더 빠르게 반응했다. 그러나 형제의 자부심 표현과 수치심 표현이 지위에 대한 피험자들의 무의식적 지각 반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쌍둥이 형제가 중립적 표현을 보였을 때 사업가가 노숙자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로 지각했지만 사업가가 수치심을 보이고 노숙자가 자부심을 보였을 때 두 형제의 지위가 동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 결과는 노숙자의 자부심 표현이 노숙자라는 지위를 사업가보다 높여놓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업가와 동등한 지위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는 강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부심은 모든 지위심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도 그에 상당한 근접하는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자부심 표현은 보는 이에게 그 표현자에 대해 상충하는 여러 정보가 있을 경우에 효과적인 지위 신호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표현자의 지위가 낮다는 사실을 알 때조차 그 사람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봤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게 지각하게 된다. 자부심이 특히 강한 지위 상호 신호임을 시사하는 이 연구는 또한 사회적 서열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인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누군가의 지위에 관해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수집하고 세심하게 분류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진화를 거쳐 우리에게 유전된 무의식적 반사작용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같이 강한 감정 표현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표정과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까? 지금까지 내가 언급한 연구에서 토대로 삼는 것은 무의식적 지각 반응이므로 실제로 사람들이 지위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그러한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유추한 정보를 토대로 온갖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미국 유권자들이 존 캐리에 대해서 내려야 했던 중요한 결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 팀은 누구를 뽑을 것인지,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 작업할 것인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정이 있다. 자부심 표현이 무의식적 지위심이라면, 그래서 뭔가 상충하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신호라면 이 표현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또 경기에 선발되거나 하는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마땅히 커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부심의 지위 신호가 우리의 숙고한 끝에 나오는 의식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서 두 눈 꾹 감고 뒤는 대고 찍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을 사용하는데 심사숙고할 틈도 없이 딱 결정하는 상황은 상당하게 어렵다. 이처럼 실제 상황은 특히 사람들이 시간과 의향을 갖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우에도 자부심 표현이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해 심사숙고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잠깐 스쳐가는 이런 감정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각종 정보들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까?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내려야 하는 중대한 지위 관련 결정 중 하나인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구직자와 관련된 검토하는 자료들을 제공했다. 먼저 학생들은 높은 지위의 일자리, 은행 지점 등에 응시한 구직자의 면접 영상을 보았다. 구직자 한 사람이 책상 너머에 앉은 면접관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피험자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구직자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우리 연구팀의 조교로 대본을 미리 암기해서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 구직자는 답변을 하면서 자부심 표현 또는 수치심 표현 중 하나를 최대한 생생하게 드러냈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경우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면서 의자에 앉는 채로 상체를 활짝 폈다. 말하는 동안에도 손짓도 많이 사용했고 중간중간 과장되게 두 팔을 흔들었다. 고개는 높이 들고 면접 당사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한편 수치심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은 채 눈빛은 시종 아래로 향했다. 이는 사람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의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고용주가 구직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구직자의 감정 표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위를 유추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사실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판단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응시자의 이력서이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두 구직자의 이력서도 확인했다. 둘 중 한 사람의 이력서는 구직자가 수수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여기서 그는 캐나다 최고의 학부에서 다양한 과외 활동을 참여하고 높은 학점을 이수한 재원이다. 게다가 프랑스에도 등통한데 프랑스에서는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인 하키급으로 중시하는 능력이다. 다른 한 사람의 이력서는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문대를 졸업했고 학점도 그저 그랬다. 과외 활동이나 봉사활동 이력도 없이 소속 없이 어쩌다가 이런 마음에 들었나. 이 두 이력서는 응시자들 간의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누가 책임자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준다. 우리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빨리 뜨는 자동적으로 판단하도록 요청하지는 않았다. 실제 고용주가 결정을 내리듯 영상과 이력서를 원하는 만큼 살펴본 뒤 의사를 결정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이 과연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이력서상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피험자들은 수치심을 표현한 뒤 구직자보다 자부심을 표현한 구직자를 선택하려고 할까? 과연 그랬다. 이력서상의 자격에 상관없이 피험자들은 수치심을 보이는 후보보다 자부심을 보이는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면접 때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형편없는 이력서의 효력을 지워버릴 만큼 강력했으며 뛰어난 이력서로도 수치심 표현이 낳은 부정적 효과는 극복할 수가 없었다. 피험자들이 이력서를 대충 훑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지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후보가 더 총명할 것 같은지 물었을 때 구직자들의 감정 표현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들의 선택은 명료했다. 자부심을 보였건 수치심을 보였건 이력서상으로 뛰어난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구직자보다 훨씬 똑똑해 보인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피험자들이 구직자의 수치심, 어린 표정과 몸짓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다.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어깨를 늘어뜨리고 발빛만 내려다보는 직장을 구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니다. 또 한 가지 해석으로 은행 지점장의 직장 능력보다 지위가 훨씬 중요한 직업이라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연구 결과에 기여했다는 손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구직 면접 때 자부심을 보이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다. 자부심 표현은 원하는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높은 지위 신호다. 설사 그만한 지위에 걸맞는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종합하자면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자부심 표현이 진화된 감정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진화된 지위 신호임을 시사한다. 지역과 민족을 불문하고 사람이 어떤 성공을 경험한 뒤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부심을 내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그만큼 높은 지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이러한 표현은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이 무시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보는 이 스스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 표현은 표현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여타의 정보를 지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현실 세계에서 지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부심의 몸짓이 그 몸짓을 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자부심을 표현하면 스스로가 힘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사회적 서열과 연관된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우리는 자부심 표현이 행위자 자신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인류 보편의 지위 신호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 결론은 내가 자부심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제기했던 왜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왜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며 인간 타인의 이런 행동이 자부심의 표현임을 인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다. 인간은 왜 자부심을 느끼는가? 진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3장에서 자아의 적응적 결과를 살펴봤지만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즉 자부심 경험인 자부심 표현과 동일한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자부심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로 인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바로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의 자부심 경험이 모두 적응적 행동일까? 만약 그렇다면 오만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우리는 자기 혼자 잘난 줄 아는 얼간이 같은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도록 진화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나쁜 자부심이 알고 보면 우리 종에게 유리한 것일까? 오만은 우리의 본성일까?